분당 지역 고등학교의 상위대학 정시 합격률은 높아졌을까?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 결과들이 나오죠. 이미 나왔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좌절 내지 슬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시파야. 아주 쿨하게 선언을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정시 상위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인원 확대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분당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 경쟁력이 좋으니까 그래 정시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단 시험 한번 보고 빠르게 그냥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당 지역의 학생들이 상위대학의 정시로 합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내용 하나랑 두 번째는 정시파를 선언하는 최적기는 언제일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질문만 저는 딱딱 골라서요. 그죠? 일단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실제 분당 지역 학생들의 상위대학 정시 모집 합격률이 증가했을까? 이것도 한번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2년 전, 3년 전의 입시까지는 저희 학교 입시 최종 결과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60에서 70% 정도가 돼서 수시가 끝나면 입시가 끝났다. 우리 휴가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전에는 5대5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6대4, 3대7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수능에서의 경쟁력, 결국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쓰지 않고, 그리고 수시라고 하는 걸 내가 여기에서 반드시 합격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안정장치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분당권에서도 무슨 카페에서 보게 되면 수시가 끝나면 서울대 발표 숫자를 쫙 오픈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두 명이 증가하거나 말거나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수시만큼 붙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생각도 못한 숫자가 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한 2년 전부터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시만 하더라도 연대를 합격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연대를 쓰고 나머지 좀 밑에 대학들에서 뭔가 좀 썼잖아요. 그리고 또 연대를 낮춰서 쓴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연대를 가고 싶은 걸 마지노선으로 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에서 과를 낮춘다라고 하면 밑에 대학에서 안정장치를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학 계열을 쓰는 거죠. 과감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대를 쓴 애 중에서 거의 90%가 연대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고대는 수능에서의 반영 비율,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조금 여유 있게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대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못 본 애들이 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연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뭐였냐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합격률은 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죠. 한 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입결도 그 카페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숫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많으면 10명 이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20명 이상씩 나오는 학교들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시보다는 정시에서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시파 선언을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정시만 열심히 하면 상위대학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시파를 너무 빨리 선언하는 거에서 부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쪽 지역에서의 시험 형태, 내신 형태의 변화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학교에 와서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게 제발 내신 시험을 수능형으로 해달라. 출제해달라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요구를 하기 전까지도 다수의 과목들은 수능형으로 출제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직까지도 부족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마저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곧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기에 정시파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좀 솔직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자기가 기본 실력으로 푼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에 특정한 과목을 꼼꼼히 준비하는 애들보다는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수능형으로 그 해당 과목을 준비하고 있다. 선택 과목으로 그걸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도 내신 성적을 보면 그냥 되게 이건 시험을 아예 봐서는 안 될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부족하죠. 내신이라고 하면 뭐 과탐이라고 하면 네 과목을 다 시험 준비는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하는 두 과목은 그냥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애들한테 나중에 상담 과정에서 물어보면 뭐 2학년 1학기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되게 앞부분이잖아요. 개념 중심으로 출제되는 범위인데 그 핑계들은 똑같아요. 개념이어서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위험한 발언을.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개념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탄히 해야지 되는데 자칫 자기가 취약한 것들을 수능 볼 때까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좀 나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과 같은 트렌드, 내신이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트렌드라고 하면 최대한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지. 나는 정시파야라고 하면서 난 더 이상 내신 준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은 섣부르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언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는 그 별도로 관리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애들을 내신 순서대로 많이 뽑았어요. 근데 네. 올해부터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의고사 성적도 가요? 내신 50%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50%를 진짜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같은 경우 그 안에 들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받았는데도 탈락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도 있겠네요. 그쵸.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데 내신이 안 돼서 그쵸.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요번에 그 지난 방송을 녹화하고 나서 그 발표 기간이었거든요. 네네. 민원 전화가 어마어마했어요. 왜 떨어졌냐고 하면서 전 왜 붙었죠?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이 이유는 수능과 내신 한쪽도 버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두 개를 다 같이 네. 가져가라는 얘기시나? 네, 이 기간을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네. 저희는 2학년 끝날 때 그 애들을 구성하고 인원 변동을 3학년은 인원 변동을 안 시켜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일단 2학년 말까지는 그래도 정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신은 가져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정시에서도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정량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그 전형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자들은 고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하면 수시에서 반영되는 것과 수식이 똑같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정량적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내신이 좋지만 수능이 안 나오는 애들 그 수능이 안 나오는 정도가 건동홍 쑥가야지라고 하더라도 내신이 좋다라고 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수능이 완전히 좋지만 내신이 떨어지는 애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정시를 위했지만 정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3학년에서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 기존의 26단위에서 3분의 1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많이 그러니까 2학년 말까지는 그래도 내신을 가져가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파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2학년 겨울방학이 들어가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2학년 말에 결정을 하라는 얘기신 거죠. 네. 본인이 나오는 내신 성적, 그러니까 총괄해서 종합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인지 해서 이쪽 저쪽을 결정하라는 얘기신 거고, 제가 궁금해서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어딜 갔나 지금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요. 제가 서울대 올해 합격생의 고등학교 졸업 연도별 현황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수능은, 정시는 재수생 내지 졸업생들, N수생, 반수생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런데 이렇게 발표난 걸 보면 재학생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 중에 대체 그 이유가 뭘까가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가 작년부터 정시에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면서 전형을 신설했고, 정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도 내신을 20%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인 경우엔 20%가 아니라 40%를 반영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내신이 불리한 애들 같은 경우엔 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도 서울대를 쓸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신이 되게 빵꾸난 상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재수 3수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하다 보니 성적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얘네 현역 때는 못 썼던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그런 애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준비하신 자료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재학생과 재수생의 정시가 딱 50대 50이거든요. 거의 그런 거죠. 41점, 정시가 40. 50대 50. 그런 572명과 573명이니까 그러네요. 50대 50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체 정원의 20%, 그리고 그 일반 전형이 80%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80%에서 기존의 재학생과 N수생 사이의 비율이 3대 7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7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일반 전형에서 붙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준 게 내신의 정성평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내신도 되고 수능 성적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재학생 중에서 많이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걸 합친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이 3대 7에서 한 4대 6 정도로 변했고, 그리고 지금 학교장 추천에서는 재학생이 다수가 차지했다라고 하면 5대 5의 비율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이 5대 5라고 하셨는데 5대 5는 아니고 3수생이 또 따로 있으니까 17.4%가 있으니까 재학생하고 재수생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3수생을 제외하고는 합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의 여건들이 변화,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교과 전형이나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 정시에 되면서 재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능도 잘 본 학생들,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합격을 하면서 이 정도의 비율을 맞췄을 것이다. 저희 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수능에서 재학생 중에선 정말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갑자기. 애들은 뭐 투과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안 써요. 왜요? 왜냐하면 의대생들 중에서 대표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의대에 입학한 애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의대를 원하는 애들보다 점수가 나와서 그렇죠. 의대를 간 애들.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예요. 의대를 쓰는구나, 그런 경우에. 정말 최상위 애들은
서울대보다 의대를 의학 계열을 선호해 버리기 때문에 서울대를 낮춰서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는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속 발표되는 자료들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